운동을 한다고 살이 빠지는 게 과연 맞을까? 이 사람 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더 살이 찌게 만드는 나쁜 버릇이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박정환 의사입니다. 네, 다이어트 핵심 비법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고요. 오히려 물을 적정량, 600cc 정도 줄여서 먹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핵심 비법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정말 지키기 힘든 이야기죠. 바로 단 것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각가지 연구 결과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운동을 한다고 살이 빠지는 게 과연 맞을까?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겠죠. 운동을 하는 게 가장 건강하게 살이 빠지는 방법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가 인체의 에너지 이 대사 과정을 보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체온을 유지하고 기초 대사 활동을 하는 데 쓰이는 이 에너지가 거의 60%에서 70%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그 먹은 거에 대한 에너지 소모를 60에서 70%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화 운동이라고 하죠. 연동 운동, 위장을 움직이고 대장과 소장을 움직이는 이 기능을 통해서 쓰이는 에너지가 약 10% 정도 쓰인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활동하고 운동하고 막 러닝도 하고 일도 하고 노동도 하고 이때 쓰이는 에너지는요 10%에서 30%밖에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자,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우리가 뭘 먹으면 이게 칼로리가 막 300칼로리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300kcal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300kcal를 태우려면 운동으로 치면 막 1시간 조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사람 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우리 사람 몸이 배터리가 빨리 닳는 휴대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운동 때문에 내 몸의 칼로리가 그렇게 많이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소모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로 생각을 하면 배터리가 빨리 닳는 거거든요. 뭐 조금만 하면은 몸의 에너지가 고갈돼 버리면은 수시로 먹어야 되니까 그게 생존에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노동을 하거나 이제 운동을 할 때 에너지를 좀 아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만으로 다이어트를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요. 2012년도에 이 탄자니아 원주민 부족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탄자니아에 사는 이제 원주민 부족이 굉장히 이렇게 마르고 날씬한데 이런 사람들과 우리 이제 현대인들, 문명 세계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분명히 탄자니아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신체 활동도 많고 부지런하면서 날씬한데 이 사람들과 우리 현대문명에 사는 우리들 그냥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하고 이 사람들과 이 에너지 소모면을 비교를 해보니 거의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나 보면은 기초 대사에 쓰이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운동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날씬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날씬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보다 덜 먹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것들은 고열량 식품이 많죠. 단맛 나는 거, 정제된 탄수화물, 빵, 떡, 면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고 빨리 당 흡수가 되는 것들, 적은 양이지만 열량이 높은 것들,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살이 많이 찐다는 거지 탄자니아 사람들이 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서 날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미국 국립보건의 연구에 의하면요 모든 조건이 똑같은 상태에서 90kg인 이 성인 남자가 한 달 동안 일주일에 4일을 1시간씩 열심히 러닝을 했어요. 열심히 달렸어요. 그러니까 90kg인 성인이 다른 조건은 똑같이 하고 일주일에 4일을 1시간씩 달렸는데 몸무게가 얼마나 빠졌느냐? 고작 2kg 빠졌습니다. 90kg인 남자가 2kg 빠졌어요. 그러니까 운동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운동이라는 거는 하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배고파지고 운동을 했으니까 집에 가면 또 누워있고 게으르고 피로하니까요. 이런 보상 행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은데 게다가 이 운동의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 노력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스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막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음료수 하나 먹고 밥 한 공기 먹은 거를 빼려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음료수를 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고열량 식품을 안 먹는 것이 더 효율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단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설탕과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성분을 얘기하면 과당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과당 중에서 특히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액상 과당의 형태의 그런 음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흔히 아는 이제 탄산음료, 그다음에 이제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식품 이런 거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액상 과당인데, 이 액상 과당은요 옥수수를 이용해서 정제되게 만드는 아주 값싼 단맛인데요. 이게 우리 뱃속으로 들어오면은요 빠르게 흡수가 돼서 이것을 당이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이것을 빠르게 지방으로 바꿔요. 또는 간에서 이 과당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간에서 일종의 알코올을 먹은 것과 비슷하게 이 과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지방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방이 혈액에 섞이면 고지혈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장 지방에 쌓아두면 내장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것을 먹는 게 안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단 것은 특히 액상과당이 해롭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여성분들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먹으면 죄책감이 든대요. 밥을 먹으면 살이 찔 것 같고,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참다 한 3시간, 4시간 정도 지나면 정말 배고프거든요. 그러면 그때 과자 한 조각, 젤리 한 조각, 과자 조그만한 그런 추잉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 한 조각 먹고, 그다음에 달달한 거 하나씩 이렇게 먹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밥을 안 먹고, 이만한 밥을 안 먹고 요만한 걸 먹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더 살이 찝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과당이기 때문이에요. 일반 밥은 포도당이라서 포도당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근육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이 과당은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서 그걸 지방으로 바꾸고 인슐린이 빠르게 지방으로 바꾸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빈속에 조금 단 걸 먹는 게 그렇게 더 살을 찌게 만드는 나쁜 버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차라리 아침, 점심, 저녁을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우리가 일반 우리 한식 얼마나 좋습니까? 탄수화물과 지방과 식이섬유가 단백질까지 같이 골고루 들어있는 이 한식을 제대로 드시고, 그 다음에 2시에서 6시 사이를 굶으세요. 점심과 저녁 사이를 꼭 굶으세요. 그리고 뭐 아침을 안 먹는 분들이 있는데, 아침을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요, 밥을 한 공기 이런 거를 밥을 물을 넣고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뽀얗게 올라오잖아요. 그걸 이제 밥물 미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누룽지로 하면 이제 누룽지 물이 되는데, 그거라도 마시세요. 아침에. 그거라도 마셔야 내 몸의 근육과 뇌에서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야 이제 10시, 11시 요 사이에 간식을 안 먹게 되겠죠? 그리고 12시 되나 1시 되면은 제대로 된 한식으로 점심을 많이 먹으세요.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채소와 함께 먹으니까. 그렇게 먹고 또 2시에서 6시 사이는 또 완전히 굶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헐적 단식의 미니멈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제대로 드시고 그 사이에 단 거를 안 먹는 것이 살 빠지는 핵심이다. 그리고 하나 더, 아침에 과일 먹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이제 과일 하면 또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과일을 정말 많이들 추천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한 비결로 항상 이렇게 인용 어구로 나오는 게 있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얘기 나오는데, 자, 과일이 야생 상태의 과일은 시큼, 새큼, 씁쓸하면서 이거는 정말 생리활성 물질의 보고가 맞아요. 비타민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몸에 도움되는 성분들이 많은 게 많은데, 지금 그런 걸 팔면 팔립니까? 달지 않으면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계량을 하고 당을 어떻게든 좀 채워서 정말 먹음직스럽게 단맛이 많이 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맛을 높인 과일은요, 우리 몸에 과당을 빠르게 올리는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일을 먹는 것이, 특히 이제 공복에 아침에 과일을 먹는 것이 살을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을 늘게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제대로 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육이 자꾸 이렇게 좀 줄어들게 만드는, 근육은 줄고 지방을 늘리는 안 좋은 습관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음이에요. 미음. 밥을 끓인 미음을 차라리 먹으면 이건 순수 포도당이거든요. 몸에서 흡수를 하면은 바로 포도당으로 근육으로 쓰이는 포도당 수액 같은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걸 드시고, 과일이나 단, 음료, 주스 이런 걸 아침에 공복에 먹는 걸 피하시고요. 그리고 2시에서 6시 사이에 단 걸 먹는 걸 꼭 피하시는 게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2번째 핵심 비법 여기까지입니다.